군이 외면한 군인의 죽음, 한 군인의 영정 사진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공군 소속의 여성 부사관이 이 남성 선임 부사관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뒤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피해 부사관의 아버지는 고인이 된 딸의 영정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억울함을 꼭 풀어주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유족들의 얘기 직접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억울한 죽음을 밝혀주신다고 해서 방송국 분들이 오셨어. 조금만 기다려라. 아버지, 우리 하고 약속했지? 시련하는 이 시험, 아버지 너 억울한 거 찾아줄 때까지 시험 안 깎을 거야. 아버지가 네 병이 다 찾아주고 너 좋은 데로 보낼 때 아버지가 깨끗하게 시험 밀고 올게. 우리 불쌍해서 어떡하나. 최근에 와가지고는 하고 싶다라는 얘기 암시를 했어요. 그 센터에 전화를 했고 장문의 메일을 써서 상담관한테도 보냈고 살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었던 아이예요. 자기가 만약에 엄마 잘못되면 가해자 그냥 안 놔두고 나 이렇게 힘들게 한 사람 그냥 안 둘 거야 라고 얘기했고요. 그 가해자가 자기가 이렇게 지나가면 꺼져라고 한다는 둥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하면은 쏙 뺏어가서 그걸 위해 자기가 한 것처럼 그렇게 보고 한다는 둥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엄마인 저는 아유 세상 생활 하니까 그런 사람 있더라. 그냥 아랫사람 일 잘하는 것도 윗사람의 능력이니 그냥 우리 견디자 참자 그렇게만 얘기해. 딸의 영정 앞에서 그동안 딸이 싫어했던 수염을 밀겠다고 약속하는 아버지의 절규, 가슴이 참 찡해집니다. 이 사건 하나하나씩 좀 풀어보도록 하죠. 김은미 기자. 네. 자, 먼저 이 사건 어떻게 벌어지게 된 건지 정리를 좀 할까요? 네, 먼저 좀 사건을 요약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한 공군 부대 여군 중사가 있었습니다. 여군 중사 선임이 술자리에 불러서 이 술자리에 참석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술자리에 참석한 다음에 귀가하는 과정에서 귀가하는 차량에서 이 술자리에 부른 선임 말고 또 다른 선임이 이 성추행을 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네. 그런데 이 성추행 사건이 벌어졌는데 여기에서 이 가해자인 선임 말고 다른 사람들이 자꾸 주변에서 합의를 종용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 이 술자리에 처음에 오라고 불렀던 선임, 그러니까 성추행을 한 사람은 아니에요. 가해자는 아닙니다만 처음 이 술자리를 만든 그 사람, 그 선임이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국인데 5명이 넘게 모였다는 게 알려지게 될 수 있다. 네가 성추행 사건을 위로 상부에 보고를 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보고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자. 그러면서 어차피 이 가해자 이 사람도 곧 전역할 거다. 좀 참아라라는 식으로 합의를 종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아이고 이런. 네, 그리고 또 다른 선임도 살면서 한 번쯤은 겪을 수 있는 일이야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다고 해요. 더 놀라운 거는 물론 피해자 측의 주장이긴 합니다만 심지어 이 피해자의 약혼자도 또 다른 부대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었었는데 네. 이 약혼자한테까지 아니 지금 얘 좀 설득 좀 해줘라. 굳이 위에 보고하지 않도록 약혼자한테까지도 합의를 좀 종용하는 이런 일련의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피해자 측의 주장에 따르면 이 주변 사람들의 합의 종용은 물론이고 이건 가해자는 어떠한가? 가해자는 심지어 협박을 하기도 했다고 해요. 협박을 했다고요? 네, 신고할 테면 신고해봐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용서 안 해주면 나 극단적인 선택할 거야라고 이런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심지어 이 가해자의 아버지라는 사람이 연락을 해서 우리 아들이 잘못한 거는 그 혼나야 마땅하긴 하지만 내 아들이 명예롭게 전역하는 걸 보고 싶다라고 이 연락을 해오기도 했었는데 이런 압박의 과정 속에서 결국 이제 상부에 연락을 처음에 하지 않으려고 했었지만 결국은 상부에 보고하고 이제 신고를 하게 되는 과정을 밟게 됩니다. 내 아들이 명예롭게 제대를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네. 아니 그러면 이 부사관의 명예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윤지영 기자. 네. 그래서 이 부사관이 다른 부대로 전출을 갔다고 해요. 네. 근데 여기 끝이 아니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피해 중사는 지난 4월에 성고충 담당관에게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 내용은 공군 본부에도 보고가 됐고요. 그래서 이 15비행단으로 즉시 전출이 결정이 됐는데 그런데 이 15비행단에서도 고통은 계속됐습니다.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모두 알고 있는데도 이 15비행단 대대장이 A중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사전에 지시하지도 않았던 이 코로나19 검사를 언급하면서 질책을 했고요. 아이고. 또 예정 날짜보다 이틀 먼저 출근 지시를 하고 첫 출근부터 야근을 시키는 등 오히려 압박과 질타만 이어졌던 거죠. 어허. 또 A중사가 혼인신고를 위해서 반차를 제출을 했는데 네. 이 상관이 너희 부대에서는 그런 식으로 배웠냐. 대대장에게 보고를 해라라고 질책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A중사는 전출 나흘 만에 이 휴대전화로 마지막 순간을 영상으로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저희가 취재를 해본 결과 이 군 휴가는 통상적으로 이 대대장에게 보고를 하지 않게 돼 있고 네. 행정계로 보고하는 게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대대장에게 보고를 하라고 한 건 사실상 휴가를 가지 말아라라고 이렇게 압박을 준 것이다라는 것이 이 다른 군부대 관계자의 설명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족 변호인도 피해자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계속해서 울었다. 이 군도 내 편이 아니라는 점, 이 점에 가장 실망했던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다른 부대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이 부사관은 대대장에게 휴가를 직접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질책을 당했다. 야, 글쎄요. 김은미 기자. 네. 그런데 유족 측에 따르면 사건 벌어지고 아무한테도 도움을 받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네, 제가 아까 이 우여곡절 끝에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신고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 신고한 이후에 수사는 그러니까 그 경위 파악은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별다른 조력을 얻지 못했다라는 게 이 피해자 측의 주장인 건데요. 이 피해자는 일단 CCTV도 있고 증거가 다 있기 때문에 국선 변호사를 선임해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선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얘기를 했었던 게 이거는 부대 차원이 아니라 공군 본부 차원에서 좀 이 케어를 해달라, 수사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일단 부대 차원에서 일이 진행이 됐고 이 계속 주변에 어떤 이 괴로움을 좀 당하다 보니까 나 너무 힘들어서 정말 극단적인 선택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라고 이제 다른 이 상담 루트로 이제 소통을 하니까 그제서야 이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을 하고 이 공군 본부에 이 사안을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제서야 심각성을 인식했다고요? 네. 그리고 이 국선 변호사한테서도 제대로 된 조력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어쨌거나 이 국선 변호사도 역시 이제 공군 안에서 이제 소속이 돼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이 국선 변호사 피해자가 뭘 중간에 물어보면 제대로 답을 해주지도 않고 한참 뒤에 뭐 답을 해주던가 아이고. 아니면 뭐 단적인 예로 진술 조사가 처음 있었던 날 내가 이 국선 변호사가 말하기를 내가 일이 있어서 미안하지만 피해자 혼자 가야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아이고. 근데 사실 상식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내가 일이 있기 때문에 날짜를 좀 조정하자고 하는 게 일반적일 텐데 당연하죠. 그러지 않고 혼자 가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게 이 피해자 측의 전언입니다. 그리고 이 피해자 측에서 결국 이런 과정에서 국선을 더 이상 믿지 못하겠다고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도 그럼 새 변호사한테 이 국선 변호사가 이 자료를 좀 인수인계를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일체의 자료가 없다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이번 사건의 심각성이 알려지고 나서야 군이 그제서야 검찰, 경찰과 합동수사 TF를 구성해서 이 사건 철저하게 조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질책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얘기 듣고 오겠습니다. 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막중한 책임감을 통감합니다. 군 검경 합동 수사 TF를 구성해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직접 가족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보고받지 않는 상태에서 공군 자체의 자기들의 맞는 보고만 들은 참모총장이나 국방부 장관은 사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없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고 체계에서 누락될 가능성이 매우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안이하게 되어서는 안 된다. 즉각 공군 경찰단, 검찰단을 보강하는 것으로 되지 않고 아예 교체해서 국방부에서 직접 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도 동의를 했고
이렇게 이관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영걸 대표님. 예. 피해자가 보호는 받지 못할 망정 회유와 협박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 피해자 극단적인 선택한 그 중사의 아버지가 딸 영정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나는 수염을 안 깎겠다. 네. 억울한 거 내 명예 회복될 때까지 수염을 안 깎겠다. 진상 밝혀지면 그때 깎겠다. 근데 그 장면을 보니까 자식 가진 부모들은 참 눈물이 다 납니다. 저도 참 얼마나 짠합니다, 저 억울한 일을 저렇게 당했겠어요. 3월 2일 날 성추행을 당했는데 극단적인 선택은 5월 22일이거든요. 2달 20일, 80일간을 오히려 가해자와 가해자 조직, 자기가 있었던 군 조직으로부터 집단 학대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게 아니라 극단적인 선택을 저는 당한 거 아니냐.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회유와 압박, 그리고 또 집요하고 강요하고 또 전출시킨 데서 또 그날 밤 야근시키고 코로나 검사 안 맞았다고 혼내고 네. 이거는 군 조직에서 어떤 거냐면 너 조용히 안 해서 이 군이 시끄러워져서 너는 부대에 너는 그 해당 행위 해치는 조직을 흔드는 너는 해당 인물이니까 너는 오히려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해서 몰고 간 거죠. 그래서 참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저는 톰 크루즈 나온 어휴 굿맨이라고 있어요. 네. 해군 관타나모 미 기지에서 사람 하나 그 얼차려봤다 죽으니까 그거를 조직이 막 뒤집어 씌우는 게 나오거든요. 그 영화도 겹치고 또 하나는 박원순 시장 사건 때 피해 호소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것처럼 이게 피해 여성을 보호해야 될 그런 조직이나 이런 게 완전히 무력화가 돼가지고 오히려 가해자 편에 다 선 거예요. 아휴. 상사들도 밤에 술자리 불러내가지고 그 20대 여성을 술자리 불러내가지고 네가 빨리 그 취하거나 양보 안 하면은 이 조직이 안 된다고 저 일종 협박이잖아요.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부대 내 성고충 담당자한테 4월 달에 벌써 극단적 선택하기 한 달 전에 벌써 나 극단적인 선택하겠다고 암시를 했대요.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 네. 거죠. 근데도 조직에서는 모르는 척 한 거예요. 다 왜? 자기랑 상관없으니까. 이 피해 여성을 조용히 시키는 게 오히려 오직 목표였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 강요하고 권위적이고 저렇게 윽박지르는 저런 문화를 양산한 그 군 부대 문화도 문제지만 저게 위계 질서가 어떤 식으로 보고되고 어떤 식으로 명령이 내려가고 어떻게 은폐됐는가 저는 국방부 수사 갖고도 안 된다고 봐요. 저거는요 민간 특검이나 해가지고 완전히 저는 처음부터 뜯어 고쳐야 된다고 봐요. 샅샅이 저는 뜯어 고쳐야 된다고 봐요. 군부대 내에서 제살깎기 수사가 되겠습니까? 국방부 수사도 저는 안 믿을 것 같아요. 저는 민간 특검으로 해가지고 저거는 샅샅이 저는 밝히지 않으면 저 억울한 죽음이 20대 여성의 죽음이 저 원혼이 저는 하늘나라로 못 갈 것 같아요. 우리 살아있는 사람의 책임을 저는 지고 원하는 그 자초지정을 좀 풀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이 불거지고 난 뒤에 국방부가 2주간 성폭력 피해 특별 신고 기간을 지정했습니다. 이제서야 지정했습니다. 언제까지 외양간 소 잃고 외양간 고칠 겁니까? 사후 약방문 할 겁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사 좀 당부드리겠습니다.